아직도 혹시 여성의 일할 권리를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이 방송을 들으면 싹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창업은 내가 업을 만드는 거니까, 내가 대표가 되는 거니까, 나의 업을 만들면 되는 거니까. 너도 손재주 있고 나도 손재주 있는데 우리 같이 뭔가를 이뤄보자. 그러니까 꼭 해야겠다가 아니라 하고 싶어 쪽이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하고 있어요. 유리천장을 깬 엄마들의 위대한 두 번째 도전, 엄마의 창업 맨땅 헤딩하기. 오늘 그 첫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예, 반갑습니다. 저부터 먼저 소개를 할게요. 저는 무드피스의 에릭이라고 합니다. 네, 청주에서 기록 사업을 하고 있는 기록 전문가 그룹 기영록 대표 안보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4시간 빛나는 여러분들을 위한 주얼리 브랜드 봉주루 봉수아의 조수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아이의 엄마 토탈공예 사업을 하고 있는 솜땀 공방의 박영주입니다. 그럼 방송 첫 번째 이제 내용을 진행할 텐데요. 혹시 여기 계신 세 분은 나 언제쯤 일을 해야겠다, 창업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던 계기가 있다면 언제일까요? 저는 이제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둘째 아이 어린이집을 이제 등원하고 3월 달에 셋째 주쯤에 적응 기간을 마치고 한 5년 만에 처음으로 낮에 아이 없이를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많은 이야기가 오가다가 너도 손재주 있고 나도 손재주 있는데 우리 같이 뭔가를 이뤄보자. 그러니까 꼭 해야겠다가 아니라 하고 싶어 쪽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것도 새로운 것도 한번 배워보고 우리가 갖고 있던 것도 발전을 시켜보자 하다가 아무래도 둘이 있다 보니까 추진력이 혼자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격언 중에 하나가 절대 외로운 늑대가 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창업가라고 표현하지 않고 창업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유의미하고 보통은 혼자서 하는 것보다 두 분이서 하기 때문에 서로가 또 의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취업도 아니고 창업을 혹시 고민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혹시 안보아 대표님 어떠세요? 저는 이제 아이가 셋인데 첫 아이를 키울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를 특히 갓난 아이부터 영유아를 키우는 거는 약간 5분 대기조의 느낌? 제가 군대를 가진 않았지만 그 얘기를 들어보면 딱 5분 대기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해야만 하는 시스템이라면 이 아이와 내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한데 그거를 과연 내가 내 일을 하면서까지 양보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엄마와 밖에서 나가서 이제 일을 하는 것 사이에 조금 저울질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9to6가 대부분의 직장이니까. 그래서 9to6 알아보는데 도저히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어떠한 아주 헌신적인 조력자 없이는 9to6는 아이 엄마에겐 너무 불가능한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큰아이 4살 때쯤엔 그냥 포기하고 이제 초등학교 좀 들어가고 아이가 자립할 수 있을 때 일을 해보자 라고 생각했었는데 우연찮게 아이 7살, 8살 그쯤에 제가 창업 아카데미를 교양 삼아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성 창업 아카데미라는 그 수업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생소하니까 가보고 싶잖아요. 아파트 단지 현수막이 이렇게 크게 걸려 있는데 그냥 창업 아카데미다 앞에 여성이 붙어서 조금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주변에 권유도 조금 있었고 근데 그래서 그거 일주일 수업 듣고 자연스럽게 경진대에 나가면서 그러면 이제 창업은 내가 업을 만드는 거니까 내가 9to6로 안 해버리면 되잖아요. 내가 대표가 되는 거니까. 나의 업을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창업을 조금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그렇구나. 혹시 아직은 엄마는 아니지만 곧 엄마가 될 수도 있는 입장에서는 혹시 어떠신가요?
제 생각도 이제 저는 걱정이 일단 많아요. 일단은 저도 아직은 언젠가, 아이가 네, 없으시죠? 아직은 아이가 없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직은 아이가 없는데 언젠가는 이제 생기겠고 그리고 또 아이들 자기가 되게 좋아하는데 솔직히 남의 아이는 예쁜데 내 아이는 더 예쁘겠지만 솔직히 저는 되게 시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나의 시간을 할애해서 어떻게 아이를 키워낼까 뭔가 그런 엄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많고 두렵기도 하시죠? 네 또?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많고 솔직히 이제 남편과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의 생각도 많이 존중을 해주고 그래서 지금은 좀 일에 집중을 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제가 이게 집에서도 만들 수 있고 뭐 실내에서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직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을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하고 있어요.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좀 외부적인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내가 집 안에서도 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코로나 이후로도 많이 생각하게 되고 왜냐면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나잖아요. 보통 플리마켓이라든지 어떤 큰 행사에 가서 제 이제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를 하고 이런 이제 일들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약간 축소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애가 있다면 이거를 내가 와서 이렇게 파라솔을 피고 이걸 DP를 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그러니까 많이 봤어요. 플리마켓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머니분들이 많으신데 막 이제 애가 갑자기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 전화 받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좀 잠깐 봐주세요. 제가 봐드리고 이런 경우를 많이 보면서 나는 과연 그 상황을 늘 이렇게 임기응변으로 잘 대처할 수 있을까? 진짜 어떡하지? 이런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숙제고 또 막상 그 상황이 오지 않으면 솔직히 공감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어쨌든 제가 좀 이제 집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또 이제 좀 지금도 구축 중인 게 이제 주얼리 클래스 중에 비대면으로 이제 키트를 보내서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유튜브 또 이제 어떻게 이렇게 채널을 만들어서 좀 해볼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면서 솔직히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근로할 수 있는 근로 여성 보통 15세 이상만 한 55세 미만 여성이 한 870만 정도가 있고 그 경력 단절 여성 우리가 흔히 경력 보유 여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 150만 명 정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육아를 하면서 결혼과 동시에 이제 육아가 생기면 특히 이제 엄마들은 다 아실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잖아요. 일할 수 있는 폭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창업을 한다라는 건 사실 굉장히 큰 어려움이거든요. 혹시 내가 창업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마음 먹은 게 육아 이외에 혹시 다른 것도 혹시 있으실까요? 아 근데 아까 조금 이어서 말하면 걱정이 많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겪어보지 않았는데 굉장히 그치. 아주 주변에 그냥 일반적인 피상적인 맛만 봐도 이제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창업이 솔직히 그렇거든요. 막상 해보니까 취업보다 더 워라밸이 없어요. 맞아요. 진짜 공감. 그래서 이게 되게 호기롭게 육아와 맞아요. 육아와 맞아. 이 업을 동시에 하겠다고 맞아. 저질러 놓고는 저는 뭐 애 보면서 다 합니다 막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하면 할수록 워라밸이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오히려 창업이 훨씬 더 100만 배 힘든 거였구나. 저는 약간 후회도 돼요 사실은. 내가 그냥 왜 굳이 이 힘든 길을 선택했을까? 근데 창업하는 주변에 많은 대표님들은 마약 같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내 일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냈을 때 그 쾌감이 조금 남달라서 그래서 취업보다도 힘든데 하고 있고 창업을 결정하게 된 계기는 그래서 어영부영 여기까지 왔는데 계속 할 수 있는 계기는 그 성과에 대한 아주 뚜렷한 자기만족이 취업보다 확실해서 일반 직장인들이랑은 조금 그 직장인 분들도 맨날 거의 비슷하겠지만 조금 다른 건 내가 직접 계획하고 실행하고 성과 측정을 평가받은 걸 숫자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직장인들이랑은 조금 달라서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경력 보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했었던 업무들이 굉장히 전문적일 수도 있지만 육아를 하면서 경력이 약간 단절되는 이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한적으로 바뀌면서 취미 활동이 자연스럽게 비즈니스로 되는 맞아, 이런 맞아. 사례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맞아. 중간에 이제 포기하지 않고 쭉 가시는 분들을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 취미가 이제 창업 비즈니스 모델로 된 경우,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 쭉 가시더라고요. 혹시 두 분도 그런 사례신가요? 저는 이제 처음에 제가 코바늘을 먼저 시작을 했는데 오. 첫째 아이 임신했을 때 근데 태교에 좋다고 해서 코바늘을 시작했던 게 이제 쭉 지금까지 이어와서 태교에 영향이 있었는지는 잘 아시지 나중에 알게 누가 되겠죠. 얘기하면 좋다고 네, 누가 얘기한 건지 모르겠어. 했지만 거기서부터 이제 쭉 취미로 오랜 기간 동안 했지만 이게 아무래도 업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기술이 그렇게 크게 발달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너무 재밌고 즐거웠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셨던 말씀이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그래야 오래 한다고. 맞아. 네, 그 말씀 항상 하셨어가지고 그래서 이 일을 업으로 한번 솔직히 겁이 났어요. 취미 때는 너무 재밌는데 업이 됐을 때 근데 저거 약간 반대말도 있지 않아요? 좋아하는 일은 절대 직업으로 갖지 말아라. 그 말도 있잖아. 취미로만 즐기라고. 이제 업으로 하면 싫어진다고. 네, 그런 겁도 있었어요. 맞아. 그러셨을 것 같아. 근데 아직까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특히 이제 창업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되는 건지 내가 잘하는 걸 해야 되는 건지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근데 잘하는 걸 하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저는 좋아하는 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 그렇다 보면 잘하는 거를 누가 대부분 다 잘하는 거를 할 수는 있지만 오래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창업을 하다 보면 비바람이 많이 몰아치잖아요. 온실에 있을 때랑 완전 다르니까 비바람이 몰아치면 결국 끝까지 할 수 있는 힘은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더라고요. 잘하는 걸 할 수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똑똑한 분들도 많으시고 근데 힘든 상황이 오면 그만두시더라고 거의 대부분. 그래서 저는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걸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 혹시 하다가 혹시 창업하신 지는 얼마 정도 되셨어요? 혹시 세 분들? 저는 3년 조금 넘었어요. 아, 3년 되셨어요? 전 만 3년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이제 시작하기는 한 4개월, 사업자 등록을 한 건 한 2개월. 아. 아주 초기입니다. 푸릇푸릇하네요. 혹시 그러면 그동안 좀 짧다면 짧지만 좀 길다면 길고 혹시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을까요? 진짜 대표님하고 저희랑 많이 다를 것 같긴 해요. 네, 그런 완전 부분에 다르죠. 대해서. 일단 저는 어려운 점이라면 일단은 제가 처음에는 이게 판매를 해야 되는데 플랫폼이 많진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 장벽이 그래도 제가 접근할 수 있었던 게 플리마켓이었고 길에서 장사하는 게 솔직히 그때만 해도 좀 시선도 안 좋고 왜냐면은 그게 길 장사는 약간 좀 하대하는 느낌이 약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고 그런 것들이 다 문화로 넘어가긴 했는데 사실 3년 전까지만 해도 18년도에 제가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만 해도 일단 뭔가 막 창피하지 않는데 왠지 그런 느낌? 뭔가 아는 사람을 만나고 이러면 나 뭐 하고 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지를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왜냐면 그때도 뭔가 제품이 그렇게 완전히 구축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만들어서 진짜 취미식으로 조금 만들어서 판매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DP 이제 디스플레이 돼 있는 거랑 지금 보면 정말 장족의 발전을 했거든요. 그때도 막 DP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단골 손님들이 있어요. 그때 예전에 막 몇 년 전에 오셨던 분들이 지금이랑도 다 계속 연락을 하고 하는데 그렇게 약간 나를 알리고 싶은데 알아주지 못할 때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브랜드는 그 고유의 그러니까 제가 만든 거를 좋아해 주신 분들이 구매를 하잖아요. 그렇게 팬층을 얻기까지가 굉장히 힘들어요. 나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백지장에 나를 계속 외치는 느낌? 뭔가 그런 게 있어서 그거를 좀 버티다 보면 좀 이제 많은 기회들이 올 텐데 그거를 꾸준히 인내하고 하는 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체력이 아주 많이 필요한데 뭐 예를 들면 손님이 갑자기 며칠까지 이걸 만들어 달래요. 뭐 이거 나 어디에 써야 되는데 좀 부탁한다. 갑자기 새벽 12시에 그러면 또 근데 해드리고 싶으니까 막 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정말 쪼개서 손님들의 니즈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삶이 조금씩 이제 내가 하는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 개인적인 취미도 만드는 거고 이걸 또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 삶이 내 삶이 그냥 내 브랜드가 돼버린 뭔가 그렇게 된 거죠.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그리고 플리마켓 참여하면은 일단은 테이블과 뭐 이제 플리마켓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요즘에. 근데 테이블, 뭐 파라솔, 뭐 천 준비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뭐 DP 대부터 해가지고 이 구색 맞추려면 아주 초기 자금이 많이 들어요. 이런 것들도 힘들다면 힘들고 왜냐면은 여자 혼자서 그거 짐들을 다 나르고 그러네. 네, 저는 이제 아빠와 남자친구 이제 남편이 되었지만 많이 도움의 손길이 있었어요. 엄마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이제 도움의 손길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동업을 하신다면은 좀 이제 같이 이제 으쌰으쌰하면서 네, 그렇게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좀 혼자 하기는 아주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제일 가장 최근 들어서 창업하신 우리 박용주 대표님께서는 좀 어려움은 없었어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실질적인 부분에서 어려운 게 많았던 게 일단은 사업을 시작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은 어디서 해야 되는지부터 인터넷 판매를 하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통신 판매 신고를 하려면 어디서 가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인터넷 판매는 어떻게 홍보를 해야 하는지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위치에 어떤 게 좋은지 장점은 뭔지 그런 거를 정말 세세하게 알려주는 데가 없잖아요 사실. 지금은 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렇죠. 이건 정말 저희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서는 이제 얻은 노하우들이 있어서 저희 이제 수강생분들한테 이제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한테 저희가 진짜 아낌없이 알려드릴 의향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는 제품 그 부자재들이라든지 원재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디서 사야 하는지 어떤 사이트가 좋고 보통 요새는 이제 인터넷 판매를 많이 하시니까 어느 사이트가 어떤 가격에 어떻게 좋고 여기는 질이 어떻고 이런 거를 저희 이제 레진 가르쳐줬던 선생님께서는 정말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워낙에 범위가 넓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런 거를 이제 자격증 과정에서 알려준 거 웹 부분에서 더 많잖아요. 사실 만드는 부분이 그 과정에 있는 거 말고도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조언을 받을 실질적으로 정말 운영에 관해서 그거를 뒤집어 생각하면 두 분이 했던 일에 그 경력 보유 여성들이 이미 성장한 케이스가 많이 없다고 생각이 됐네요. 있어도 네트워크가 약하다. 맞아요. 네, 그것도 맞아요. 왜냐면 이제 솔직히 사업이고 자기만의 이제 노하우를 갖고 하는데 제가 사업을 내겠다고 저희 멘토가 돼주세요. 일일이 사업하는 거에 노하우 알려주세요 할 수도 없고. 혹시 이 방송을 시청하시거나 청취하시는 분들이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원데이 클래스가 가능한가요? 아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창업 초반에 이러저러한 어려움을 겪고 결국 이제 어떤 분들은 창업이랑 취업은 완전히 다른 세계잖아요. 그 취업하시는 분들과 창업은 좀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마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도 있나요? 아니면 원래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질? 뭐 이런 거에 조금 다를 수 있나요? 전 기업가 정신은 충분히 발굴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 처음에 그 창업 아카데미 진짜 그 아파트 단지에 현수막 보고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카데미니까 아카데미의 본래 뜻을 배우는 곳이니까 근데 갔었을 때 진짜 수강생이 거의 딱 절반의 비율로 이미 창업을 하고 계시는 여성 대표님들과 저 같은 사람 진짜 뭐지? 이렇게 해서 이제 배우려신 분들이 이렇게 양 두 갈래로 나눴는데 저는 그 아카데미에서 조금 그 수업을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들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편차가 너무 심하니까. 근데 저의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좋은 배움과 자극제가 됐어요. 왜냐면 이쪽에 약간 이제 처음 모르시는 분들은 막 저는 김밥집을 창업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막 되게 쑥스럽게 말한단 말이에요. 내가 나랑 똑같네 이렇게 보다가 진짜 이번에 이제 이미 구력이 있으신 대표님들이 약간 이제 진짜 그분들도 약간 초심을 다지기 위한 과정으로 다시 아카데미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과정들 얘기해 주시거든요. 앞서 발표한 저 대표님처럼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부터 시작해서 이 여성 창업 네트워크 그 안에서 희한하게
이제 왜냐면 이제 여성들이 창업할 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는 어디서 내야지 다 모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와서 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미 사업자를 내신 대표님들이 오셔가지고 저 대표님 저기 지금 예비 창업자 선생님하고 저하고 따로 이제 미팅도 하고 이러면서 이 두 집단이 되게 잘 융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저도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세금이 나오는 줄도 모르고 그냥 갔었던 케이스여서 진짜 그 당시에 만났던 대표님들과 아직도 컨택이 다 되거든요. 정말 많이 도움이 되고 배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창업하려고 맘먹은 분들은 일반 좀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외로 많은 이제 맞아요. 여성 관련해서 창업 교육기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뭐 세일본부도 있고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카데미나 교육사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듣다가 기업가 정신이 생기고 또 창업을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맘먹고 시작한 케이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제가 우기는 건 아니죠. 충분히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창업이 솔직히 뭔지를 모를 수 있는데 평생 가도 내가 창업을 안 할 것 같잖아요. 나는 창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해도 주변에 나라의 지원으로 이렇게 번듯하게 생긴 센터들이 창업 지원 기관, 취업 지원 기관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굳이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내 자식이 창업을 할 수도 있고 교양으로 창업이 뭔지를 알아둘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런 기관들의 이런 창업 수업이 나랑 관련 없다고 이렇게 딱 단정 짓지 말고 좀 많이 들어봤으면 저는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앞에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방송 같은 경우에도 청춘 잡담, 청년 트럭 5959, 충북 스타트업 협회 모두피스가 주관하는 이 행사입니다. 너무 늦게 얘기했나요? 아니, 혼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예, 엄마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망설이는 분들한테 혹시 이렇게 이런 꿀팁이나 이런 혹시 조언에 할 말씀 할 게 있다면 어떤 것도 있을까요? 그 여성과 엄마라는 프레임을 스스로 갖출 필요는 사실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양성평등이나 뭐 일가정 육아 이런 운동들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는 있지만 그 당사자가 느끼는 당사자성은 아마 굉장히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멀었기 때문에 안 돼. 어차피 나가도 나는 안 돼. 이런 것보다는 누군가가 계속 발굴하고 개척하고 있는 길이니까 6개월 된 대표님도 그냥 두 분이 이렇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인생은 솔직히 언제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는 거니까 그런 프레임에 어차피 안 돼라는 프레임을 조금 벗어던지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잡담이나 뜨락 같은 청년 센터들이 기혼 여성에게 닫혀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청년은 만 39세거든요. 저 올해 36인데 기혼 여성이지만 아이 셋이지만 36이에요. 만 39세 속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청년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곳을 특히 청춘 잡담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곳이니까 조금 자주 컨택하고 자주 오고 여기 있는 교육들이 뭔지 좀 들여다보고 이것도 청주의 청년 여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니까 조금 그냥 잘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 충북뿐만 아니라 전국의 그 청년 관련된 창업 지원 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 동네 근처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이렇게 막 망설이기, 좀 전에도 드린 말씀이지만 망설이다가 포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혹시 이런 분들한테 혹시 뭐 이렇게 드릴 말씀이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 이게 딱 언제 어떻게 시작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으면 포기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언젠가는 내가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6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꾸준히 준비를 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정말 딱 자기가 아실 거야. 이때쯤이면 할 수 있겠다라는 시기가 있으실 거예요. 그때 시작할 때 남들이 이제 시작하는 것보다는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나는 장기를 준비한다고 생각하시고 너무 좋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그 직장인들도 스텔스 창업이 유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단 내가 생활을 해야 되는 거니까 내 생계는 회사에서 나오는 급여로 일정 부분 하고 퇴근 후에 내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궤도 안에 올라와 있으면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에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일종의 가정에서도 스텔스 창업 같은 게 좀 필요할까요? 그 말 들어보니까 스트레스 창업 같은데? 저는 우리 신랑이 돈을 벌고 있잖아. 네. 우리 신랑이 돈을 벌고 있으니까 고정적인 캐시카우는 거기서 나오고 제가 창업을 하면 이제 부가적인 수익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기혼 청년 여성들이 조금 여성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는 거는 남성들이 백수면 굉장히 한심하다고 여기는 것 때 남성들은 그 백수 기간이 그 굉장히 짧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잖아요. 사실 안 그래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그냥 역이용한다면 저는 우리 신랑이 절대 관두지 않을 거니까. 절대 관두지 않을 네.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 신랑한테도 아이를 7년간 집에서 키웠으니 3년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라고 해서 사실 처음 시작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니까 스트레스 창업 같은데? 혹시 이거는 조금 번외 질문인데 혹시 창업한 거를 남편분이 아시고 나서 좋아하셨나요? 엄청 좋아하던데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결혼을 제가 빨리 한 이유도 그러니까 솔직히 빨리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중을 하게끔 해주겠다고 해서 누가 빨리 해준 건가요? 남편분이 해준 건가요? 남편은 너무 빨리 하고 싶어 했어요, 결혼은. 근데 제가 아직 20대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빨리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솔직히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보면은 결혼하고 나서 더 일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기반이 마련이 됐어요. 왜냐면 뭐 고정적으로 그런 부담감들 그런 것들이 조금 공동재산이 되니까 좀 부담이 덜해지고 그리고 되게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고 뭔가 사업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공대생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좀 이제 이성적으로 판단을 잘 해주고 좀 제가 감성적이고 예민하다면 그렇게 좀 대화를 통해서 많이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제가 그러면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혹시 이제 육아 활동이랑 창업이랑 아까 병행하기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셨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나만의 꿀팁은 혹시 좀 없으신가요? 그 창업을 가면 이제 이렇게 개인 공방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다 그 창업 지원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게 되면 멘토링과 교육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잡혀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저를 선택을 해서 너를 되게 대한민국의 건실한 창업가로 키워주겠다고 해서 지원 프로그램에 저를 합격을 시켜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에 맞는 그 멘토링과 교육이 있는데 그 멘토링과 교육을 아이가 어리면 아이가 어느 보육기관에 가 있지 않으면 제가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기띠를 메고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근데 이제 아이가 너무 지루해하면 이제 유튜브를 틀어주고 헤드셋을 씌우고 막 이런 식의 하면서 들었었어요. 근데 들으면서 갈 때마다 드는 생각은 창업 지원 기관이 되게 뭐 이제 되게 여러 군데가 있지만 아이에게 친절한 공간은 아니에요. 창업가에게 친절한 공간이지 아이에게 친절한 네. 공간은 아니에요. 아,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랑 같이 가면서도 저는 즐겁고 행복하죠. 내가 원하는 교육을 들으니까. 근데 옆에서 아이는 너무 힘들죠. 그리고 마침 아이가 이제 한 시간쯤 지나서 엄마 이제 너무 지루해서 집에 가자고 해서 약간의 소음이 나면 이제 집중을 받죠. 그러면은 그 순간 이제 갈등을 하게 돼요. 내가 여기서 맞아요. 아이에게 엄마가 이렇게 해서 조용히 해. 네가 지금 피해를 끼치고 있어라고 해서 아이에게 눈치를 내가 줘야 되는지 이 눈치로부터 내가 아이를 보호해야 되는지에 그 갈림길에 쓰게 돼요. 그러면은 반 들었으니까 가자. 그러고 나와요. 근데 이것도 그 취업 지원 기관의 매니저의 역량에 따라 또 굉장히 많이 갈리는 게 매니저가 어느 정도 아이에게 친숙한 사람이고 이 상황을 이해하는 상황이면 대표님 절반 들었으니까 다음 거는 제가 교육자로 보내드릴게요. 오늘 고생하셨어요. 라고 배려를 해주는 게 있는 반면 아예 아싸리 대표님 다음부터는 아예 안 데리고 오셨으면 좋겠다.
그게 하는 이제 관련이 있죠. 그 매니저분들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엄마의 심정을 조금 경험했거나 이런 분들은 좀 아는 것 같고, 저도 사실 그 안바 대표님이랑 멘토 멘티로 처음 만났는데 기억이 나거든요. 저도 가끔 경력 보유 여성분들을 보면 아이를 안고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이럴 때 보면은 저도 이제 두 아이의 아빠기 때문에 굉장히 존경스럽지. 그리고 저도 이제 알잖아요. 집에 아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에 대한 이런 거. 아까 전에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창업가를 지원해주는 공간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엄마와 아이와 같이 왔을 때 아이를 케어해주는 공간은 사실 굉장히 어렵고, 없어. 저 역시도 아이가 이제 한 30분, 1시간 지나면 굉장히 조금 지루해 하거든요. 그럼 저도 되게 막 가슴이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저불안석이야. 예,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이 눈치를 주면 어떨까? 이게 굉장히 불안스러워서 조금, 그래서 일부러 가급적이면 여성 창업 지원 기관에서 맞아, 웬만하면 맞아. 상담을 드리려고 그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국가나 우리 사회가 포용해줘야 되고 해결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건 인류예요, 인류예. 이건 이제 개인한테 이걸 너무 과대하게 떠밀고 맞아, 있는데, 맞아. 그래서 이거 국가나 사회가 해줘야 되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기다리기엔 너무 머니까 우리가 자구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우리 선 내에서 할 수 있는 것 좀 찾아보는 것도 저는 유의미한 것 같고요. 맞아. 그런 측면에서 조금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조수아 대표님은 언젠가는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어떠세요? 일단 걱정되고요. 그 솔직한 마음으로는 걱정, 그리고 내가 지금도 엄청 바쁜데 지금도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진짜, 그런데 여기서 더 시간을 쪼개서 육아를 하면서 내 사업을 키운다? 이것이 되게 엄청난 숙제 같아요. 그러니까 언젠간 다가올 숙제 이렇게 느껴지고, 기간 같은 데서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제가 보이는 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해결이 계속 이렇게 눈에 보이게 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아이는 어떻게든 이렇게 맡겨놓고 홀로 나와야 이 모든 활동을 수월하게 할 수 있고, 또 솔직히 이제 다른 사람들 피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엄청 신경 쓰일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제가 아이가 있고 막 울고 막 교육 시간에 울고 막 이러면은 나도 당연히 집중이 안 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했는데, 그래서 저는 세일본부나 여성 세일센터에서 멘토링을 할 때는 아이가 울면 저기서 문을 열고 저희 담당 매니저 쌤이 달려와요. 그리고 애기랑 나가요. 그리고 저 멘토링 할 때는 아이를 갓 출산해서 이제 멘토링해서 아기가 100일 전이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멘토링을 해야 할 시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만삭 때 창업을 했고, 그 과정이 다 그래서 저는 셋째를 공동대표라고 부르거든요. 우리 대표님 저랑 같이 교육 멘토링 다 해서. 그런데 제가 이제 모유 수유를 해야 돼서 밖을 못 나가겠는 거예요. 근데 멘토링을 이 기간 내에 하면은 세일센터에서 여성 멘토님을 매칭을 해주셔서 그 멘토님이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대단하네요. 그래서 식탁에서 애기랑 같이 하고 있다. 애기 울면 애기 안고 멘토링하고, 그 멘토님도 이제 1시간 동안 저랑 멘토링을 하면 이제 너무 지치니까 쉬는 시간에 애기 젖 주세요. 저 좀 나갔다 올게요. 이렇게 그렇구나. 하면서. 그래서 조금 그 여성 세일본부나 그 세로일하기 본부나 이제 이런 곳에서 하는 이런 과정들이 저는 조금 더 확산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아이는 언제나 어느 곳에나 엄마가 일하는 곳, 아빠가 일하는 곳에 올 수 있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엄마가 데리고 다니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만약에 아빠가 데리고 다닌다? 그러면 저는 진짜 머릿속에 안 그려지더라고요. 난 최소한 엄마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받는 배려가 있는데 아빠들은? 다음 방송에서는 아빠 창업 모델로 제가 한번 그런 아빠분들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박영주 대표님은 뭐 이렇게 에피소드 없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동 대표를 한 이유가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이기도 하니까 기침을 조금만 해도 일주일 동안 어린이집을 못 가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교육을 하실 때는 좀 배려를 받았지만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일주일이 올 스톱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공동으로 한 이유도 커요. 저희 아이가 아팠을 때 공동으로 같이 해주신 친구분이
운영을 해주시고 여기 이제 애기 아프면은 물론 모두 안 아픈 게 좋긴 하지만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시기가 시국이다 보니까 스톱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회사 일을 한다? 저는 아마 회사에서 반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 진짜 엄청 네. 악바리로 버티시는 것 같아요. 유리천장을 깨고 계시는 분들이 창업뿐만 아니라 또 직장에 다니고 계시는 수많은 엄마들도 지금 이 순간에도 유리천장을 깨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죠?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 엄마 창업 맨땅에 헤딩하기 오늘 첫 번째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